안녕하세요. 심수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가지의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본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혼인기간 중에 구입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입니다. 가끔 제 명의니까 제 거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혼인 중 구입을 했다면 명의가 누구든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만약 아내가 육아와 가사로 기여를 했다면 분할 비율도 대등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혼인 전에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만약 아내가 혼인 전에 모은 돈으로 집을 사고 그 집에 부부가 함께 살았다면 집은 특유 재산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혼인 기간 중에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상환하거나 가사노동 등으로 아내의 직장 생활을 도운 경우 또는 혼인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는 경우에는 남편 또한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게 돼서 특유재산이 아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시댁에서 사준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댁에서 사준 집은 시댁 것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 경우에 명의가 부부 중 누구에게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사준 집이 남편 명의라면 그 집은 일단 남편의 재산이고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가게를 창업하고 남편은 일절 관여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본인 이름으로 가게를 창업하고 운영도 혼자서 전담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모두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남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면 아내 쪽에 더 많은 비율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7:3, 8:2의 분할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남편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을 경우입니다. 혼인기간 중에 남편이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 또한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심지어 주식을 혼자 공부하고 분석했다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벌어들인 수익이라면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도박입니다. 혼인 중에 남편이 도박으로 수천만 원을 날렸다면 그 돈은 재산분할 시에 제외되거나 오히려 손해를 입힌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 아내의 기여도를 더 높게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책임한 재산 낭비는 기여도에서 감점 요소가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별거 후에 아내가 모은 돈입니다. 부부가 별거한 후에 아내가 직장을 다니며 따로 모은 돈은 별거 상태에서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별거 상태라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된 사정이 인정이 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았느냐가 아니라 언제 근무한 대가냐가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 중에 일했던 기간만큼의 퇴직금이라면 이혼 후에 수령하더라도 분할 대상입니다. 심지어 퇴직 예정자라면 예상의 기준으로 분할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는 전세보증금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이라면 퇴거 후 반환받을 때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는 아내 명의로만 전세계약을 작성하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반려동물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혼할 때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원은 반려동물이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소유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따라서 이때 혼인기간 중에 누가 주로 돌보았는지, 그리고 누가 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했는지, 또 이혼 후에 누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인정받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감정에만 휘둘려 결정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 무엇인지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혼자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힐의 변호사들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